이번 시간까지 JPET,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의 구조하고 회로 기호, 그 다음에 출력 특성, 전달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FET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JPET하고 MOSFET하고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MOSFET의 물리적인 구조하고 우리가 회로 기호를 보는 법, 쉽게 알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ET는 크게 JPET하고 MOSFET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머리 글자를 따서 FET라고 불러줬어요. 이것은 전개에 의해서 동작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JPET은 정션이 붙어 있으니까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모스가 붙는데요. 이것은 모스펫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이름을 정한 거예요. JPET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트랜지스터 이름을 질 때는 물리적인 구조를 많이 적용을 해서 이름을 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스펫도 구조적인 것, 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스라고 하는 것은 메탈, 금속이죠. 메탈, 악사이드,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그래서 메탈, 악사이드, 세미컨덕터 앞자를 따서 모스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복잡하죠.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쭉 하면 그렇게 길어져요. 근데 그렇게 길게 부르진 않아요. 공학자들은 짧게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모스펫 이렇게 불러주고 JPET 이런 식으로 불러줘요. 모스펫은 JPET에 비해서 많이 써요. 모스펫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동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그렇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스펫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디플리션 모스펫하고 엔하스먼트 모스펫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디플리션 모스펫하고 엔하스먼트 모스펫이 어떻게 다른가, 뭐로 구별하는가, 그거를 중점을 둬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JPET처럼 디플리션하고 엔하스먼트도 N채널하고 P채널 두 개씩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기가 또 N채널, P채널, N채널, P채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이거는 결핍형이라고 번역을 해줘요. 결핍형. 그 다음에 엔하스먼트는 증가형. 결핍형을 감소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감소형. 엔하스먼트하고 디플리션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결핍형보다는 디플리션은 감소형으로 이해해 주는 게 쉬워요. 엔하스먼트는 증가형. 그래서 감소형하고 증가형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디플리션은 감소형, 엔하스먼트를 증가형으로 알아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물리적인 구조를 한번 보고서 어떻게 다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T는 세 단자로 구성된 세 단자 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JPET과 마찬가지로 게이트, 소스, 드레인 이렇게 세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스펫을 보실 때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게이트 부분이에요. 게이트 부분이 이 소자를 제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모스펫의 물리적인 구조 이름 붙이는데 게이트 부분을 보고서 이름을 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게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게이트고요. 게이트 부분을 보시면은 이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금속이에요. 이거는 메탈이라고 하죠. 금속하고 아래쪽에 반도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화물이에요. 산화물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절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연체.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N형, 뭐 P형, 뭐 기판이 P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금속, 산화물, 반도체 그대로 구조를 이름을 따서 모스라고 진 거예요. 메탈하고 여기는 악사이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미컨덕터. 그래서 MOS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소형하고 결핍형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게 이제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금속하고 반도체 사이에 산화물, 즉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모스펫은 다른 거에 비해서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커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이죠. 그게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R은 I분의 V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작아요. 전류가 거의 흐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스펫 같은 경우는 1피코암페어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입력 쪽에서 보는 저항은 상당히 커요. 우리가 교류적으로도 생각하면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가 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폭기를 2단으로 썼어요. 여기는 뭐 상당히 멀다고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신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증폭기를 부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부하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건 뭐 RL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입력 쪽으로 바라봤을 때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압원 하나하고 내부 저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태분안의 등가 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태분안의 등가 회로적으로 우리가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VS라고 하고 소스 전압이라고 하고 물론 AC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소스 쪽에 있는 내부 임피던스라고 우리가 등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멀든 가깝든 간에 주는 대로 다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상황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를 부하에 걸린 전압이라고 생각하자 이거죠. VL이라고 하자고요. 부하에 걸린 전압. 그러면 VL은 우리가 전압 분배 회로니까 VL 이꼴 RS 플러스 RL에 걸린 전압이니까 VS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RL이 상당히 커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커요. 모스펫의 입력 임피던스는 굉장히 크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전류가 1피코암페어 뭐 그 이하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절연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자.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RS는 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뭐 100km든 뭐 10km든 그거는 무한대에 비해서는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RL분의 RL이 돼요. 그래서 VL 이꼴 V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에 굉장히 긴 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항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력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모스펫의 엔하스먼트하고 디플리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의 금속하고 이 반도체 사이에 산화물이 있어요.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스펫 같은 경우는 보통 입력 쪽에 들어가는 전류가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있는데 1피코암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PET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피코암페어. 그러니까 모스펫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보통 JPET 같은 경우는 역방향 바이어스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마이너스를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방향 바이어스에 흐르는 전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게 모스펫의 일반적인 구조다. 이제 그러면은 엔하스먼트 증가형, 디플리션 감소형을 어떻게 구별해 주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여기 채널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 처음부터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여기 채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채널이 있어야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마치 다리처럼 채널이 있는데, 채널은 제가 전류가 흐르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레인하고 소스가 N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플러스는 도핑 농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N이면은 N 채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없다가 생겼어요. 동작하면서 생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점점 채널이 증가한다,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엔한스먼트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P형이면 드레인과 소스가 P형이고, 그러면 여기가 기판이 이게 N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채널은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같은 형태의 P 채널이 형성이 돼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엔한스먼트 P 채널 모스펫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N이면은 N 채널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디플리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디플리션 같은 경우는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작할 때 공정상 채널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P형이다. 그러면은 P 채널을 만들어줘요. 그럼 동작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채널이 점점 없어지는, 감소되는 방향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디플리션형 해가지고 결핍형, 감소형,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감소형이 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개념 형성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채널이 있다가 제작 공정상 처음부터 있다가 동작할 때는 점점 없어지는 형태. 그래서 감소형이 되는 거예요. 소스하고 드레인이 N형 반도체로 되어 있으면 이 채널이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N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판은 P형이 되겠죠. 증가형, 감소형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채널이 처음부터 있느냐 없느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는 감소형이고, 없다가 있게 되는 것 그거는 증가형,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는 건 감소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채널로 두 개를 판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로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기호는 증가형, 감소형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모스펫의 특징을 어떻게 회로 기호로 녹여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음미하면서 보면은 회로 기호를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디플리션 타입의 모스펫이에요. 이거는 결핍형이니까 채널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있다가 동작할 때는 점점 없는 방향으로 동작을 시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널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하고 이런 형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채널에 따라서 N 채널이고 P 채널인데, 일단 위에 거만 보자고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의 약자인 것 같아요. 서브, 기판 뭐 이런 거 SS 해가지고 여기가 기판.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를 보시면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절연물이 있다 그랬죠. 게이트하고 여기 기판 사이에 절연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스펫이에요. 게이트가 있고 여기 중간에 떠 있다. 그러면은 절연물로 분리가 돼 있구나. 이쪽하고 이쪽 게이트 사이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화살표를 봤을 때 마치 나치판에 그거 화살표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N하고 여기는 P야. 여기는 N형이고 여기는 P형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판하고 채널 사이를 보시면 돼요. 드레인하고 소스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기판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채널, 이게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N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판은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플리션 그랬으니까 채널이 먼저 있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게 채널이 결핍형, 감소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감소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디플리션형 모스펫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 채널을 보자고요. 나머지는 같아요. 게이트하고 이쪽 반도체 쪽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모스펫이에요. 모스펫인데, 그러면은 증가형이냐 또는 감소형이냐, 그거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 이어져 있는지를 보자 그랬죠. 이어져 있으니까 채널이 처음부터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없어지는 방향으로 동작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감소형 또는 결핍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은 무슨 채널이냐, N이냐 P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기판하고 채널 사이가 화살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기판이 N이 되고 이쪽 채널이 P가 되는 거죠. 감소형 P 채널 모스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회로 기호를 보고 금방 그것을 알아챌 수가 있어야 돼요. 소스하고 서브스트레이트, 기판하고 묶어줘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이차가 없으니까 기판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묶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게 P 채널이죠. 디플리션을 봤으니까 엔한스먼트, 채널이 없다가 있게 되는 것. 엔한스먼트, 증가형을 한번 보죠. 엔한스먼트니까 뭔가 증가죠. 그러니까 채널이 없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게이트가 이쪽 기판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스펫이죠. 그러면 뭐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 않는다,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널을 보시죠. 이게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연결된 것, 채널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채널을 보시면 끊어졌어요. 없어요.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채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없다.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없다가 있게 되는 것은 증가형이 되겠죠. 엔한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판하고 이 채널 사이가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니까 이건 N 채널 모스펫이다,
증가형 N채널 모스펫이다.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으면은 증가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하고 기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증가형 모스펫인데, 그 다음에 화살표가 기판하고 채널 사이가 여기가 P고 N이니까 증가형 P채널 모스펫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판하고 소스하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 아까 기판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묶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표현하기도 해요. JPS는 채널이 먼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게 모스펫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감소형 N채널 모스펫, 이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JPS의 특성을 알면은 감소형 N채널 모스펫이나 감소형 P채널 모스펫이 특성 그래프가 아주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JPS하고 아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감소형 N채널이나 P채널 모스펫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